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머켓 띵크심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한 번 만든 게임 캐릭터로 30년, 40년 동안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영화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게임 캐릭터인데요. 근데 이걸 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닌텐도예요. 마리오, 젤다, 포켓몬, 이 캐릭터들은 단순히 게임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돈을 쓰게 만들죠. 게임 사고, 영화 보고, 굿즈 사고, 심지어 내 아이한테까지 이거 아빠가 좋아하던 거야 라며 또 사주게 만들어요. 추억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닌텐도 게임기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경쟁사는 슈퍼카급 엔진을 달고 나올 때 닌텐도는 솔직히 뒤처지는 엔진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능은 별론데 스위치라는 닌텐도 게임기 하나가 무려 1억 5천만 대 넘게 팔렸다고요? 대체 왜 사람들은 닌텐도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추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설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30년 전 화투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캐릭터 제국이 된 닌텐도를 아주 쉽게 풀어볼 거예요. 자, 닌텐도라는 거대한 보물상자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닌텐도는 쉽게 말해 게임기와 게임을 함께 파는 회사예요. 먼저 게임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닌텐도의 대표 제품은 바로 스위치인데요. 이 게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집에서는 TV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고 밖에서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죠. 지금 닌텐도 사업의 거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닌텐도 게임기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거예요. 경쟁사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는 우리는 최고의 그래픽과 초고속 성능을 가졌다며 최신 기술에 자랑할 때 닌텐도는 늘 한두 단계 낮은 부품을 써요. 근데 결과는 완전 반전이에요. 닌텐도는 현재 전 세계 게임기 시장에서 소니에 이어 당당히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스위치 시리즈 한 모델이 1억 5천만 대 이상 팔리면서 콘솔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고요. 게임기도 이렇게 팔리는데 이 기계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닌텐도가 직접 만들어요. 닌텐도는 게임을 엄청 많이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대신 몇 가지 핵심 시리즈에 정말 집중하거든요. 마리오, 젤다, 포켓몬 같은 대표 시리즈를 오랫동안 키워가죠. 역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콘솔 게임 중 상당수가 닌텐도 작품이에요.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한 작품만 해도 6,200만 장 이상이 팔렸고 젤다의 전설 티얼즈 오브 더 킹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요. 비슷하게 게임기를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미 많은데 왜 이 구조가 유독 닌텐도에서만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닌텐도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닌텐도는 1889년 일본 교토에서 화투를 만들던 작은 가게로 시작했어요. 게임의 사라기보다는 놀이도구를 만드는 회사였죠. 이후 택시, 즉석밥, 볼링장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70년대 드디어 전자오락이라는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 닌텐도는 패미컴이라는 게임기를 내놓으면서 게임 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그 다음엔 슈퍼 패미컴, 게임보이, 닌텐도 DS, 위, 그리고 지금의 스위치까지 무려 40년 넘게 게임기를 만들어 온 회사예요. 이 긴 역사에서 딱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닌텐도는 한 번도 성능 경쟁에서 이기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방향을 봤죠. 특히 천재 게임 디자이너 미야모토 시게루가 등장하면서 마리오 같은 캐릭터가 탄생했는데 그의 철학은 아주 단순했어요. 게임은 어렵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이 지금까지도 닌텐도의 DNA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략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일체화예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해요. 우리 게임의 재미를 100% 느끼게 하려면 기계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고집이거든요. 마리오 게임을 하고 싶나요? 닌텐도 기계를 사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략 아닌가요?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기계와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애플만의 경험을 만들듯 닌텐도 역시 기계와 게임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닌텐도의 전설적인 개발자 요코이 군페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낡은 기술의 수평 생각. 최신점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증된 익숙한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면 세상에 없던 재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에 리모컨 센서나 스위치의 조이콘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성능이 아니라 경험으로 승부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활용정정을 찍는 게 바로 IP, 즉 추억의 힘이에요. 마리오, 젤다, 포켓몬, 복물의 숲. 이 캐릭터들은 단순한 게임 속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이자 추억 그 자체거든요. 지금 30, 40대라면 어린 시절 마리오 하면서 점프 연습하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 이제는 그 마리오를 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빠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추억의 대물림이에요. 경쟁사는 이 감정을 절대 복사할 수 없어요. 40년짜리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닌텐도 게임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남들이 성능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때 닌텐도는 웃음과 즐거움이라는 본질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게임이 스트레스를 주며 돈을 요구할 때 닌텐도는 자, 이제 순수하게 놀아보자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경쟁사처럼 최고의 기술을 찾는 진지한 게이머 대신 가족 친구와 함께 웃고 싶은 가장 넓은 대중의 마음을 훔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왜 닌텐도가 특별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최근 5년 동안의 성적표를 보면 조금 의아한 숫자들이 보여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1년을 정점으로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스위치가 1억 5천만 대나 팔렸다며. 근데 왜 돈은 예전만큼 못 벌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콘솔 게임 사업 특유의 사이클을 알아야 해요. 보통 게임기 한 대가 세상에 나오면 약 7, 8년 정도 왕자를 지켜요. 스위치는 2017년에 나왔으니 벌써 9년 차, 사람으로 치면 노년기에 접어든 셈이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 체감이 확 돼요. 전 세계가 동물의 숲 열풍이었던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기계가 2,880만 대나 팔렸는데 2025년에는 1,080만 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기계가 덜 팔리니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도 같은 기간 2억 3,500만 장에서 1억 5,500만 장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 만큼 다 샀다는 거예요. 특히 스위치 후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작용했어요. 하나는 신작 부족이에요. 좋은 게임이 자주 나오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새 게임기를 살 이유가 줄어든 거죠. 또 하나는 대기 수요예요. 2024년 말부터 스위치2가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기존 스위치 구매를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감소 플러스 소프트웨어 감소 플러스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익률까지 동시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원가 상승까지 더해졌고요. AI 붐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스위치 제조 비용도 올라갔거든요. 결국 닌텐도는 한 방에 대박나는 게임기에 의존하는 구조라서 새 기기가 나오기 직전엔 매출과 이익이 함께 내려앉는 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 어려운 사이클을 닌텐도가 어떻게 벗어나고 있을까요? 스위치2가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꽤 밝아요. 스위치2는 2025년 여름 출시 이후 빠르게 빨려나가고 있어요. 2026년 4월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700만 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여러 달 동안 콘솔 판매 1위를 차지했고 일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닌텐도는 올해 안에 1,9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요. 기존 스위치 사용자들의 업그레이드 수요에 새로 유입되는 가족층과 캐주얼 게이머들까지 더해지면서 닌텐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가동되고 있어요. 여기에 마리오, 젤다, 포켓몬 같은 검증된 대형 IP 신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요. 닌텐도가 늘 해왔던 방식, 기계와 킬러 타이틀을 함께 묶어서 파는 전략이 이번에도 그대로 가동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닌텐도의 미래 전략은 단순히 게임기를 잘 파는 것에 그치지 않거든요.
마리오 영화 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1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메가 히트였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닌텐도 테마파크는 줄이 끊어지지 않고 마리오, 젤다, 포켓몬 굿즈는 전 세계 매장에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닌텐도가 완성해가는 구조예요. 게임으로 캐릭터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캐릭터가 영화가 되고 테마파크가 되고 굿즈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IP로 이어지는 IP를 중심으로 돈을 회전시키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닌텐도에게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는 원가 압박이에요. AI 붐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스위치2를 만드는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닌텐도는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상황이 길어지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작년 말 연말 판매가 기대보다 약했던 미국 시장에서는 생산량을 30% 이상 줄이기도 했거든요. 또 다른 리스크는 판매 속도의 불안정이에요. 스위치2가 잘 팔리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기대만큼 폭발적이진 않다는 평가도 나와요. 가격이 수요치보다 $100 올라가다 보니 가격 민감도가 높은 가족층이 주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게다가 콘솔 사업의 본질적인 약점, 신작 의존도 문제도 여전해요. 좋은 독점 게임이 계속 나와주지 않으면 판매 모멘텀이 쉽게 꺾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경쟁이에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점점 정교해지고 틱톡, 유튜브, 무료 모바일 게임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구독료가 닌텐도 게임 하나의 가격의 1분의 5 수준인 상황에서 게임기 살 돈으로 2, 3년 ODT를 즐기겠다는 선택도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137년 동안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며 살아남은 회사예요. 강력한 IP, 가족이라는 탄탄한 고객층, 그리고 성능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철학이 아직까지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137년 전 화투 가게로 시작한 닌텐도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137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한 추억을 파는 회사였던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이 쏟아지고 화려한 그래픽이 눈을 사로잡는 시대지만 우리가 여전히 닌텐도를 찾는 이유는 명확해요. 주말 오후 가족이 거실에 모여 마리오 카트를 하며 터뜨리는 웃음,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내 아이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그 행복한 순간은 어떠한 사양 높은 컴퓨터로도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닌텐도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게임을 켜보세요. 아이와 마리오를 하며 웃고 동물의 숲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바로 닌텐도가 137년 동안 지켜온 진짜 힘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